이스캠프 학원에서 선정고 국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하진우입니다. 이번 중간고사가 참 그전보다 더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가? 먼저 그거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험 범위였습니다. 시험 범위가 여기 국어 A, B 나뉘어서 A와 A는 관련해서 문학 작품들 관련해서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거였고 교과서에 실려 있던 거, B 파트는 문법 파트였습니다. 그리고 3월 모의고사에서는 화법과 작문, 문법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문학 부분들이 시험 범위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무엇이냐? 고전시가 부교재 시험 범위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당연히 부교재는 준비가 되어 있지 라고 했는데 학생 한 명이 그 학교에서 살 사람은 살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고전시가를 읽어나가는 것. 사실 고전시가 자체가 원래 학생들에게 되게 압박감이 생기는 그런 구간이고 그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고어, 이 아래로 적혀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고어, 옛날 말로 적혀있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읽는지 가르쳐주지 않고 시험 범위에 넣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압박감이 많이 느껴지게 되고 또 선정고의 특성상 그로 인해서 최상위권과 아닌 학생들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됩니다. 네. 매우 넓은 시험 범위에다가 학생들이 압박감을 가질 수 있는 고전 시간들이 쭉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이번 기말고사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특징. 그전까지와 경향이 또 바뀌었습니다. 원래 선정고가 그전까지는 선택형 26문항의 배점이 66점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서술형의 배점을 확 줄이고 선택형의 배점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 서술형의 난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선정고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에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저희 한학구를 제외하고 은평구에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가장 서술형 난도가 높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서술형 배점만 줄이고 서술형의 난도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금 이따가 서술형 문제로 어떤 것이 나왔는지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게 될 텐데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학교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 확 비교가 될 겁니다. 실제로 서술형 문제 그 다음 첫 시간에 얘들아 그냥 다른 학교에서는 서술형 이렇게 나왔어 이거 애들이 쌤 서술형 할만 했는데요? 라고 말하길래 얘들아 그냥 다른 학교에서 사실 서술형 이 정도 나왔어. 아니 그게 뭐예요? 그걸 다 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은평구에서 가장 서술형 난도가 높고 그 경향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지를 좀 뜯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문제가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문제 하나하나가 극단적으로 어려운 느낌? 그러니까 정말 까다롭게 함정을 정말 많이 파는 학교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예시로는 선일여고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객관식을 까다롭게 내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선지 하나하나가 까다롭진 않아요. 그런데 두 개씩 고르는 문항이 거의 한 30% 정도 나옵니다. 여기 제가 예시로 들어놓은 것도 보면은 적절하지 않은 것 둘은 이런 식으로 고르는데 이런 문항이 전체 문제의 한 30%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 중 한 명이 그런 말을 했어요. 쌤, 저 막판에 모르겠는 걸 찍었는데 2개 고르라고 하는 문제 하나만 찍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점수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2개를 고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찍어서 맞을 확률을 엄청나게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 상위권과 중하위권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죠. 사실상 선정고는 그런 점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위권에 몰빵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어 내신 경향에서는 특히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외부 지원을 활용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법 관련해서 시험 범위가 유독 많거나 하지는 않지만 2개를 고르라고 하는 순간 학생들이 많이 당황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부교재 시험 범위에서 실제 시험 문제가 출제된 케이스입니다. 네, 어떻게든 잘라보려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시면 정말 옛날 말, 아래아가 적혀있는 옛날 말들이 막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한자가 막 도배되어 있고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래 아를 아라고 발음한다라는 것조차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부교재 범위는 학교에 서술형으로 내지 않습니다만 애초에 어떻게 읽는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저 부교재 범위 학교에서 진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예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로는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 부교재 파트는 내문학 출제가 됩니다.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고 내문학 출제가 되지만 여기를 완전히 찍어야 하냐 아니냐 이거에서 흔히 말하는 1등급과 2등급이 갈리고 2등급과 3등급이 갈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대신 여기서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나옵니다.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공부를 했다면 풀 수 있게 나와요. 다른 부분들, 다른 문학 부분들을 제가 시험 문제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여기를 비교해 봤을 때 선택지 길이가 한 줄 정도가 정말로 가와 나는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의 조화가 잘 나타나 있다. 나와 다는 시적 대상의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은 정말로 얘네들을 시험 기간에 각 제시문들을 모두 기억만 하고 있다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각 제시문 맞아 이거 이런 내용이었지 하는 것들만 잡을 수 있으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다만 그걸 학교에서 설명해주지 않고 알아서 공부해와라 하고 제시문 시험 범위를 매우 방대하게 주니까 그로 인해서 공부하는 의욕이 떨어지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험 범위 수업을 진행할 때, 내신 수업을 진행할 때 이 부교재 파트는 한 타임 아예 그 3시간 수업 한 번에 완전히 부교재에 있는 제시문들만 쭉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설명을 할 때에는 좀 여러 농담을 계속 섞어가면서 진행을 했어요. 일단 딱 봐도 학생들이 많이 피곤해할 내용이죠. 가만히 있으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농담을 던지면서 이 제시문 딱 봤을 때 아 맞아 그런 농담이 있었지. 웃긴 것들은 좀 애들이 기억을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라도 떠올려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도 문제 자체가 아주 어렵지 않게 정말 내용을 봤으면 풀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내신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서술형입니다. 자, 이 서술형은 문장으로 적어야 합니다. 다른 학교들 서술형은 단답으로 적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만 서술형이고 실질적으로 단답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문장으로 서술하시라고 되어 있죠. 네. 보기에 제시된 단어 중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단어를 모두 고르고 모두 고르라고 하면 일단 단어 개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입니다. 11개 중에서 알아서 골라야 해요. 여기서 고른다고 하면은 대통령, 담력, 심리, 종로 이렇게 4개를 골랐어야 합니다. 4개를 고르고 그것에 해당하는 의문 변동의 유형이 그 비음화 현상의 이 단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환경이 무엇인지를 또 추가로 적어야 하고 각각 또 해당하는 의문 변동의 유형이 무엇인지 교체, 탈락, 추격, 첨가는 무엇인지를 다 적어야 합니다. 사실 문제의 유형이 매우 까다로운 것까지는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객관식이라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적고 생각하고 이게 맞나 고민하고 있는 동안 시간이 흘러간다는 게 문제였죠. 시험 범위가 많고 시험지 자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으로 인해 압박이 생겨서 자꾸 틀리게 됩니다. 실수를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서술형입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의 배점은 5점이지만 난도는 예전에 9점 배점으로 하던 때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난도가 높아졌다, 난도가 유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술형이 매우 어렵다는 부분, 이게 선정고의 특이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